네, 이번 시간에는 그 실의 기출문제 유형, 그 응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데이터는 그 타이타닉에서 페어, 그 요금을 이제 예측하는 문제로 제가 변형을 좀 했고요. 관련 데이터셋은 제가 업로드를 인프런 강의 자리에 올려놨으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총 이제 가져왔고요. 네, 그 다음에 각각에 있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변형을 좀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용하지 않을 컬럼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먼저 저거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네임이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데이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패턴을 어차피 네임을 통해서는 발견할 수 없어서 이런 것들은 그 삭제를 좀 해주는 게 좀 좋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결칙시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 이 보통 이 작업 이형을 풀 때는 결실지 문제가 안 나오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 저희가 다음 시험에서는 결직지 문제가 들어간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같이 응용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보통 결직시 처리할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수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네, 평균이나 중간값을 이제 활용을 하고 그다음 문자 데이터는 최빈값을 채워 넣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보통 강의를 보거나 다른 강의 또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결치치 처리를 판다스 라이브러리 메서드를 통해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어, 네, 그런데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사이클란의 클래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파이프라인을 직접 사용하는 형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네, 이렇게 이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클래스 모듈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고 어, 좀 사용하기 좀 편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기존과 동일하게 아이디를 이제 분리를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컬럼을 또 수치 데이터와 그 다음에 문자 데이터로 일단 일괄적으로 분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데이터 셋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분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페어를 기준으로 분리를 페어 그 y 값은 이제 페어죠 페어 그 요금 요금 컬럼을 우리가 좀 진행을 좀 예측하는 하는 걸로 이제 추정하는 예측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근데 파이프라인 모델을 우리가 만들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이 작업을 할 때는 육회 답지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기존에 제가 이제 만들었던 답지를 보면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가가 돼야 되는 거는 이 결직시 처리하는 것을 추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약간 여기 있는 코드가 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는 이 랜덤 프레스트 클래스파이 대신에 이거를 쓰는 거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여기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변경을 좀 해주시고 네, 여기는 뭐 동일합니다. 여기는 기존과 동일. 네, 근데 바뀌는 거는 바로 이쪽 영역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바꿀 거냐면 이 지금 현재 num calls, cat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약간 조금 변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변형된 코드를 일단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변형을 좀 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 육회 잡지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실프 임포터라는 클래스를 가져왔어요. 이 부분이 바로 결측치 처리 이제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분리를 했냐면 바로 뉴메리컬 트랜스포머, 카테고리컬 트랜스포머 이렇게 두 가지 나눴고 그리고 여기 현재 보시는 그 심플 임포터 있죠. 네, 이 부분을 추가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숫자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문자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거는 세빙 값으로 처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추가된 여기 바로 중간 값으로 처리를 진행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numerical transformer, categorical transformer 네, 이렇게 이제 추가를 좀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 있는 그 파이프라인 모듈을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이 부분이 약간 좀 달라진 파트예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코드로 이렇게 일단은 누메리컬 트랜스포머, 카티네컬 트랜스포머 분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심플 인풋을 통해서 최빈값, 그 다음에 중간값,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에 있는 스탠다드 셀, 스케일러, 뭐 원라인 코더 분리를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컬럼 트랜스포머를 보시면은 여기 넘, 캣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트랜스포머는 이렇게 뉴메리컬 트랜스포머를 실행하는 방법, 카테고리컬 트랜스포머를 실행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분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동일하게 컬럼 트랜스포머라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네, 그러면은 네, 끝이 납니다. 만약에 이걸 나는 그 프리 프로세싱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여기를 똑같이 해줘도 뭐 상관없습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달라진 코드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네, 그러면은 결과가 약간 좀 이렇게 좀 나오게 되죠. 근데 만약에 좀 더 내가 이거를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지금 이제 컬럼 트랜스포머, 여기 핸들 언노운, 네, 이것도 체크하시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이거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리메인더 yes true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원래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그 컬럼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의를 하지 않은 변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거는 이제 디폴트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다시 설명드리면 한 20개의 컬럼이 있어요. 20개 컬럼이 있는데 여기 다 도합을 해서 한 15개 정도 컬럼만 사용을 한 거예요. 그 나머지 컬럼은 그냥 그대로 쓰겠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컬럼은 컬럼은 이제 그대로 네, 그대로 사용하겠다. 네, 그대로 살려서 쓴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디폴트로 좀 써주는 게 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그러면은 모형에 대한 이제 학습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모형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형 평가는 지금 이제 RMS 형태들을 약간 살짝 변경을 좀 진행을 해줬고요. 그래서 달라지는 그 전에 있는 거랑 뭐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스코어 점수만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실무에서는 실무를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차이가 좀 유기 나잖아요. 이게 낮다는 얘기는 과적합이 일어났던 사실이에요. 사실은 과적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줄여야 돼요. 과적합을 그러니까 줄여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실기에서는 뭐 그런 것까지 사실 잡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좀 틀릴 수 있겠다. 과적합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그냥 체크하는 용도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제 내가 이걸 좀 더 수정하고 싶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 랜덤 포레스트의 이제 옵션들을 좀 변경을 하시면서 좀 처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 맥스앱스를 2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네, 뭐 이렇게 한다던가 그죠? 약간 좀 오차가 생기긴 하지만 어쨌든 가격값 좀 줄어드는 형태로 뭐 진행한다던가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매개 변수를 좀 알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은 수정하는 게 베스트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이 맥스레스만 가지고도 충분히 성능은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이 하나만 기억을 해주셔서 응용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끝났으면은 이제 예측표를 만드시면 되죠. 그래서 예측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을 최종적으로 제출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result to _csv 다시 수험번호 .csv 네, 그리고 인덱스 홀수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네, 그러면은 또 여기에도 제출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6회 기출 문제도 확인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7회 회기와 관련된 문제를 그 두 가지로 했습니다. 사실 뭐 2회, 3회, 4회, 5회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회기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으니까 뭐 다음에는 이제 분류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분류와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결칙지가 존재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가 결칙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배웠기 때문에 이 코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 코드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용하시면 최소한 작업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점수가 누락이 되거나 점수를 놓치거나 이제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빅데이터 작업 이용 기출 문제는 일단 여기까지 좀 진행을 좀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른 또 이제 문제집 같은 것도 확인해가지고 뭐 좀 더 괜찮은 문제가 나오면, 괜찮은 문제가 있으면 좀 응용을 해가지고 다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